안녕하세요. 춘봉택입니다. 오늘은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A부터 Z까지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, 문제는 몇 문제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데, 전화로 상담을 많이 와요. 이 전화 상담을 많이 하다가 이거 내가 전화를 자꾸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도의 내용이고 좀 생각보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천안교육원이라는 여기에서만 이 양성교육을 받고 이 양성교육에 따라 가지고 양성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한 군데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주도, 대구, 부산, 전라도, 광주, 강원도 등등 모든 곳에서 이 천안이라는 곳으로 집결이 되는 이건 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좀 이런 자격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떨어져서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본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좀 시간적 소요, 금전적 소요가 상당히 큰 편이고,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편이에요. 자, 근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을 해가지고 몇 박 며칠 그냥 숙박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숙박하면서 교육 듣고 마지막 날 시험 보고 자격증 들고 가는 이런 시험이었어요. 그래도 이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솔직히 좀 좋은 게 있죠. 근데 거기서 그냥 몇 박 며칠 그냥 자면서 살면서 공부하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 공유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침착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,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교육이 처음 생긴 거예요. 원래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건 없었어요.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없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활성이 됐는데,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만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, 온라인 교육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천안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며칠씩 있는 게 부담스럽고 이제 금전적, 시간적 소요가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들 아직까지도 이제 신청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걸 받다 보면은 좀 솔직히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바로 보자니 많이 부담이 되시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거 시험에 대한 정보 자체도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. 우선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이 시험을 보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 시험 그냥 시험 신청을 하실 거예요. 처음에 시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이 교재가 옵니다. 이 교재가 오고 교재와 온라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. 그러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면 시험 신청이 돼요. 시험 신청이 되고, 이 시험 신청을 하셨잖아요. 그럼 시험 신청 이후에 뭘 하느냐? 여기 때부터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요. 공부 빡세게. 왜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냐? 이 시험 신청 기간과 지금 현재와 한 일주일에서 2주 최소한의 기간을 가지고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, 한 번에 웬만하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빡세게 좀 하시라고 해요.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한 번에 딱 가져와야지, 두 번, 세 번 보기에는 너무 피곤하기만 한 자격증 중에 하나고, 이 자격증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수증이기도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시험 신청을 했어요. 그 공부하고 시험장을 갑니다. 시험장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당장에 시험을 보고 그냥 바로 오는 걸로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자, 이 온라인 양성 교육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 날 시험을 보기 전에 오전에는요 이제 교육을 해요. 이제 이 교육이 뭐냐면 실습 분야 교육을 하는데, 이때 잘 들으시고 좀 강의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실습 문제가 나오는데, 이 실습 분야의 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정확기 부분은 교수님이 좀 설명을 잘 하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
좀 많은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. 실질적으로 정압기에 대해서 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오전 교육이 마치면 이제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시험을 시작합니다.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9문항이에요. 이 29문항 중에서 이제 20문항과 9문항으로 나눠가지고 20문항은 이제 가스 이론에 관련된 거예요. 뭐 법령부터 뭐 가스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20문제, 그리고 이 9문항은 뭐가 있느냐, 이 실습 문항이에요. 뭐 보일러, 정압기 뭐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기계적인 거, 기구적 뭐 아니면 수치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배관의 수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실습 분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럼 그거는 9문항이에요. 20문항과 9문항으로 나눠가지고 두 가지 파트지만, 자, 만약에 이렇게 해서 29문항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럼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문자가 와요. 문자 통보. 그래가지고 탈락을 했을 때도 문자 통보고 합격했을 때도 문자 통보가 오는데, 이 문자 통보를 받고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증을 받아서 귀가를 하시는 거고, 탈락하신 분들은 재시험을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 있죠. 탈락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서 얘기 드렸던 29문항 중에서 이제 2차 시험을 볼 때, 이제 재시험이라고 할게요. 재시험을 보러 왔을 때는 위에 있는 이 이론 부분 20문항, 20문항을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. 실습 같은 경우에 이 실습 분야는 한번 처음 시험 봤었던 첫 번째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. 그리고 두 번째, 만약에 1차 때 이 첫 번째 시험 때 탈락을 했다. 그럼 두 번째 재시험을 보러 왔을 때에는 이 20문항을 재시험을 보면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건데, 이 9문항은 그대로 와서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. 그래서 20문항에다가 기존에 있던 기존 점수를 플러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습 분야의 문제를 좀 잘 푸시는 거 솔직히 이거 정말 이득이 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습 분야는 거의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, 가스 이론 부분에서는 뭐 문항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 파트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실습 빼 뭐 나머지는 다 가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책에서 뭐 기출문제가 책에 탑재되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. 뭐 시중에 뭐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교재를 뭐 서점에서 찾을 수도 없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, 요약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출도 가지고 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하고 사지선다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이런 식으로 쭉 훑어보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.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라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, 많이들 착각돼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또 있는데, 이 일반 사용시설이 있어요. 일반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, 이 일반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라는 게 따로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이 그냥 가스 사용시설하고 일반 가스 사용시설하고 여기서 착각들을 많이. 왜 착각을 하느냐, 기본적으로 시험 접수할 때 여기 가스가 안 써 있어요. 일반 시설, 이 사용도 아니에요.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. 자, 요게 명칭이 조금 솔직히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,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선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스 사용시설이에요. 근데 이거보다 상위로 있는 게 바로 이 일반 시설 안전관리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.
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같은 건 줄 알고서 연락을 주시고 이 같은 기출 문제냐 뭐 요약본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이 일반 시설은 요 가스 사용 시설보다 상위입니다. 그래서 교육비도 비싸요. 교육비 비싸고 그리고 어려워요. 그만큼 문제도 더 상위 문제예요. 그래서 좀 더 문제도 어렵고, 그러니까 쉽게 따시는 거를 찾으시면은 이 가스 사용 시설이고, 그래도 나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좀 더 높은 거 따고 싶다고 하면 일반 시설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저도 솔직히 뭐 정확하게 뭐라고 딱 얘기 드리기가 솔직히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노코멘트를 하고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고 따시는 거는 바로 이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고,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런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 29문항을 보는데 또 가스 이론과 실습으로 29문항이 이렇게 20문제, 9문제로 나뉘고 이 나뉜 것들 중에서 만약에 한번 탈락을 해가지고 제 시험을 볼 때는 9문제는 보지 않고 이 20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시험을 본다. 이 부분을 오늘 정리를 드려봤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이 제 시험을 저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 실습 분야 9문제 이 커트라인 부분을 정확하게 과목을 어디서 딱 끊는다 이걸 저도 잘 몰라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1차 때 떨어져가지고 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제 시험을 신청을 하시면서 책의 교재에 있는 시험 범위를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귀가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다가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감안하면 됩니다.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영상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춘봉택이었습니다.